네, 이한주택 팀입니다. 오늘은 나무보다 숲을 먼저 봐라. 그래서 넌 계획이 다 있구나. 요런 주제로 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면 사람들이 묻죠. 향후에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러면 어떤 판단 기준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어떤 정보, 이건 어디서 구해야 되냐. 그러니까 뭐 우리 블로그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카더라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국토 전반에 대한 계획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죠? 하고 지역별로도 계획들이 다 있을 테고, 그 지역 안에서 뭐 소도시, 대도시 그 안에 내부적으로의 계획들도 이미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검색을 하면 지금 이 보는 것처럼 뭐 서울, 경기도, 뭐 5대 광역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들, 그리고 또 요 뭐 일례로 경남에 들어가면 경남 안에서의 계획이 있을 거고, 경남 안의 도시들에 대한 각각의 계획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큰 방향성을 한번 보고, 그 방향성에 맞춰서 조그만 소도시들, 지역 도시들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보다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쪽으로 개발이 집중되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방향성을 확인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아파트들이 지어지거나 인구 이동의 부분들을 보면 그 흐름대로 이렇게 쫓아가는 걸, 그 양상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이런 것들 보면 요 말이 맞지 않는가라는 부분들을 오늘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봅시다. 자, 일례로 서울의 도시개발 계획 안에 뭐 어떻게 공간 구성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랬어요. 2020 도시개발 계획에서는 1도심을 가지고 5개의 부도심, 그리고 11개의 지역 중심과 53개의 지구 중심으로 해서 개발 계획을 가지고 가다가, 2030 계획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3도심, 7광역 중심의 12개의 지역 중심과 53개의 지구 중심 계획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보세요. 주요 변화가 1도심에서, 원도심에서 3개의 도심으로 바뀌었는데, 3개의 도심이 어딘데? 여기 한양 도심, 도성 요쪽이랑, 그 다음에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강남. 그럼 딱 봐도 이 삼각형 트라이앵글 딱 보면, 이렇게 연결시키고, 이쪽 얘가 담당하겠고, 여기가 이쪽, 여기가 이쪽, 이렇게 가겠네. 그리고 각 7광역 중심들이 이렇게 구석구석에 위치하고 있네. 그리고 지구 중심들도 볼 수 있고요. 12개 지역 중심들도 볼 수 있고요. 자, 부산도 마찬가지죠. 부산도 2020 계획 대비해갖고 2030 계획이 바뀌었어요. 도심이 하나 늘었어요. 그죠? 도심은 하나 늘었고, 부도심도 하나 늘었는데, 지역 중심은 줄었어. 하고, 이 부산의 도시개발 계획 안에 들어가면, 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원도심 재생축은 어떻게 할 거며, 해양 관광 문화촉은 어떻게 할 거며, 고도심 문화 재창조축 여기는 어느 지역이 어떤 역할을 할 거며, 신성장축은 분명히 부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연결돼요. 그죠? 왼쪽으로 연결돼요. 그러면 왼쪽으로 연결되면 경남과는 어떤 또 연관성을 가지게 될 건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건지, 거기서 어떤 지역들이 어떤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까지 다 나옵니다. 자, 대구 보세요. 대구는 다른 도시에 대비해 가지고 진짜 모양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센터에 도심을 두고 4개의 부도심을 가집니다. 4개의 부도심을 가지고, 그리고 5개의 성장 유도 거점을 가지는데,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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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가로, 세로, 이렇게. 그래서 다 연결될 수 있는 그 개발 방향으로 쭉쭉쭉 가고 있고, 지하철도 그렇게, 도로도 그렇게 계속 이렇게 형성되고 있어요. 특히나 부도심으로 키우겠다고 하는 이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은 지금 주변에 가면 엄청나게 짓고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도시 개발 할에 있으니까 여기를 부도심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밀고 짓고를 하고 있구나 하고, 도로망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대전도 마찬가지예요. 대본도 남북 발전축, 동서 발전축 해서 2도심, 3부도심에서 2핵, 10지역 거점, 13개의 생활권 중심, 뭐 이런 식으로 3부도심에서 지역 거점. 그러니까 도시마다 계획들이 방향성이 달라요. 그죠? 방향성이 다르니까 얘들은 이렇게 바뀌어가고 이런 지역들을 키우고 이런 역할을 키우겠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그 안에 있는 지역들에 들어가서
거기 안에 있는 또 아파트들이든 상권이든 공단이든 이런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광주도 마찬가지고 광주가 1도심에서 2도심으로 2부도심에서 3부도심으로 모양이 바뀌었어요. 원도심 하나에서 상무 여기를 또 하나의 도심으로 잡고 위아래로 첨단동, 북구 첨단동, 송정 쪽, 배군 쪽 동그라미 딱 돌고 다 연결할 수 있게 십자로. 근데 광주는 또 중간에 이렇게 강이 또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죠? 아, 광주는 이런 계획으로 가는구나. 그래도 광주가 울산보다 나은 게 그래도 광주는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이니까 주변이. 근데 울산은 이따 얘기했지만 중간을 이렇게 제가 가로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요게 2040 경남의 계획입니다. 경남의 계획. 경남의 계획을 딱 보면 아, 진주역, 창원역, 부전역, 울산의 태화강역 이렇게 해서 연관되는 길들을 도로망을 확충하고 동남 뭐 국제 자유도시권이든 내륙 도시권이 도시권을 형성 도시권들 그다음에 남중 중추 도시권 그다음에 국제 자유도시권 이런 식으로 계획들을 크게 큰 묶음으로 잡아놨죠. 하고 보세요. 이렇게 잡아놨어요. 영남권 메가시티 급행철도 보시면 이 그림을 딱 눈여겨 딱 보면 아, 경남에서는 창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네 라고 딱 보여요. 창원역 주변으로 딱 보세요. 창원역이 어디로 연결돼요? 위로 쭉 올라가서 서대구 쪽이랑 연결되네. 서대구는 대구에서 부도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서대구의 역할이 이 역할도 연계되네. 보이죠? 그리고 장유를 거쳐서 사상을 거쳐서 순환선, 그리고 부전역하고 요렇게 되는 또 순환선, 김해를 끼고 양산까지 끼는 요 순환선, 그리고 부산 포함하는 순환선, 울산까지 가는 순환선, 그리고 커져가지고 기존의 대구까지 연결하는 순환선, 그리고 진주역 요거 지나가는 요 라인이 뭐냐면 김천에서 분기돼서 거제까지 가는 KTX 라인이잖아요. 물론 서대구에서 광주로 가는 KTX도 생기고요. 근데 진주역의 역할이 뭐예요? 진주역은 남북을 연결해주는 역할도 하고 동서를 연결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여기도 광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진주에서 광주 가려면 옛날 같으면 뭐 어떻게 가야 돼요? 이게 생기더라도 한참 돌아서 가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아니면 서울이나 이쪽으로 갈 때 굳이 옛날처럼 부산 찍고 KTX 갈아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올라갈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진주는 환승의 역할을 하겠네. 환승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입구 역할을 하겠죠. 입구. 북쪽에서 서울 경기 쪽은 또 이쪽에 있으니까요. 이쪽에서 내려오는 요 입구 역할을 할 거고 창원은 이 내부 안에서 순환되는 그 센터의 역할을 할 거고 그러면 중요도가 경남에서 창원이 제일 크고 다음으로 진주가 크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딱 봐도 개발 계획이 딱 이러니까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구나. 그래서 창원이 크겠네. 더 이 방향대로 간다면 창원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네 라고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거기 안에서 또 들어가면 창원도 마산, 그 다음에 뭐 의창구, 그 다음 또 뭐 진해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것도 역할들은 또 다르겠죠. 진해는 부산하고 연결하는 데 역할을 할 거고 마산은 또 어떤 역할을 할 거며 또 뭐 의창구 같은 경우는 저 대구랑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그런 내용들이 도시개발 계획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 이미 개발 계획들이 이렇게 된 거죠. 요게 아까 얘기했던 KTX 라인이다 거죠. 김천에서 진주 찍고 어디까지 가는 저기 거제까지 가는 그 라인. 그래서 진주가 입구 역할을 할 거고요. 창원 얘기잖아요. 그럼 다 연결되게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특히나 양산선 같은 경우에는 1호선 노포가 1호선의 마지막이죠. 부산 1호선 종점이 노포인데 노포에서 또 울산으로 오는 뭐 시내버스를 탈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또 꺼져버려요. 지금은 또 해운대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태화강역까지 전철이 벌써 개통됐죠. 굳이 저 노포 라인을 탈 필요가 없어진 거고 울산하고 연결은 이미 이 라인은 연결됐어요. 전철 라인은 이미 연결됐고 양산은 보면 여기 양산선을 딱 연결해 버리면 이미 여기 2호선 올라오는 라인이 양산까지 들어옵니다. 그죠? 2호선 부산 2호선 근데 요게 2호선 연장이 돼요.
연장이 되면 이렇게 뺑 돌 수 있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양산, 김해도 이렇게 김해까지 또 경결철이 들어가죠. 그 김해가 여기까지 연결시켜버리고, 양산이 이렇게 연결되면, 김해에서 살고 있어도, 김해에서 이 라인 타면 여기 어디입니까? 이게, 울주군, 언양이죠, 언양? 언양까지 바로 울산이랑 바로 연결되는 거고, 양산에서 올라와도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거고, 이게 또, 이렇게 또 연결되는 거죠. 창원까지. 이미 다 이런 개발 계획들이 도로나 철도 개발 계획들이 다 있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알고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아 여기가 크겠네 여기가 크겠네 여기가 발전하겠네 여기는 이런 쪽으로 가겠네라는 게 확인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양산 보세요. 양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양산역이 여기서 끝나죠. 여기 어떻게 된다고? 2호선 연장 그리고 1호선 노포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 양산 종합 운동장까지 연결돼요. 그럼 이게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결국은. 그러면 부산도 양산을 끼고 순환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옆에 김해 있잖아요. 김해에서도 또 들어가잖아요. 여기 또 경전철 얘랑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해갖고 얘 파란 라인이 되는 거죠. 이런 계획들이 지금 있다. 이 확정된 부분도 있고 이쪽으로 방향성을 잡은 부분도 있고 하니까 확인하고 디테일하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까 여기잖아요. 여기를 위에서 위성사진을 찍어보면 야 이미 뭐 아파트들이 다 들어와 있고 그죠? 짓고 있고 여기도 밀고 짓고 있고 다르죠 그죠? 저렇게 보고 여기가 이렇게 보면 얘가 여기가 그런 역할을 하겠네 라고 보는 거잖아요. 알게 되는 거잖아요. 하고 진주도 보면 진주 아까 지나갔잖아요. 여기가 진주 여기에요. 요쪽 위가 어딥니까? 요쪽 위가 혁신도시. 충무공동이죠. 제일 살기 좋은. 보세요, 여기 또. 요렇게 다 밀고 짓고 있습니다. 여기도 밀고 짓고 있습니다. 진주역. 자, 그다음 울산 보죠. 자, 울산에 요 파란색 요 라인 있죠, 요거. 여기 이렇게 이 라인이 뭐냐면 이 영역이 뭐냐면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개발 제한구역. 여기가 울주군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동구고 여기가 이제 북구고 여기가 북구고 여기 중구 남구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서로 이렇게 나눈다니까. 개발 제한구역이 중간에 이렇게 딱 맞고 있으니까 그러면 울주군이랑 연결하려면 이 라인을 빨리 해야 되는데 여기는 개발 제한구역이라 이거 언제 풀리겠습니까? 이렇게. 그죠? 이게 풀리주면 좀 지금 동맥경화 상태잖아요. 동맥경화 상태. 도로 하나만 나 있는데. 그래서 아예 이쪽을 부도심으로 키우고 이걸 부산이랑 연결하자라는 생각도 안 들었겠습니까? 그죠? 그 계획대로 간다니까요. 그리고 희한하게 광역 도로망들은 이렇게 봐요. 이렇게 어디로 지나가냐면 이렇게 지나갑니다. 개발 제한 구역 이쪽으로 쫙 지나가요. 쫙. 희한하죠, 그죠? 도심으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생각이 맞다니까 지리적으로 보세요. 여기가 울산이죠, 울산이고 여기 부산이다, 그죠? 기존 라인 보세요, 이렇게. 요 라인 있잖아요, 요 라인이 기존 부산과 울산과 연결돼 있던 라인이고 지금 전철도 이 라인으로 다니죠. 이 라인으로 다닙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딥니까? 이 산으로 다 막혔잖아요, 지금. 산으로 다 막혔다니까. 길이 한 개 더 보이죠? 이 라인. 이 라인 괜찮네. 요 라인을 쭉 하면 직선으로 그냥 쫙 하면 되겠네.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가 언양. 울산 KTX역 인데죠. 여기랑 아까 연결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려오면 여기가 어딥니까? 양산이라 그랬잖아요. 양산인데 이게 부산이랑 이렇게 연결된다 그랬죠. 이렇게 한 바퀴 뺑 돈다니까 이렇게 이제. 그럼 2호선 연결되고요. 여기가 김해죠. 김해고 여기가 창원. 여기 진해. 여기 부산 강동. 그죠? 여기가 진주. 여기가 어딥니까? 대구.
이 쭉 연결하고죠, 창원이랑. 딱 봐도 이 산 뚫고 내려올 필요가 없잖아요. 뺑 이렇게 들어오면. 하고 대구랑 어차피 울산 이쪽은 경부고속도로 연결돼 있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연결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돌리고 김해랑 돌리고 양산이랑 돌리고 이게 크게 가서 울산과도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게 흘리겠다. 그래서 창원의 역할이 그렇게 되는구나. 아, 경남에서 창원의 역할 됐나 크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주는 이렇게 던져 이렇게 연결되겠죠. 하고 요 남북으로 연결되고 대구는 이쪽으로 가서 KTX 광주랑 연결되고 얘는 또 일로 가고 밑으로 또 내려오고 그러니까 진주는 입구 역할을 하게 될 거고 그죠? 창원은 와, 진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구나 창원. 그럼 경남에서 아 창원부터 봐야지. 이게 순서 아닙니까 그죠? 순서. 그래서 보면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건 지금 지형을 봤잖아요. 아 진짜 산 우뚝우뚝 사이에 진짜 무슨 협곡처럼 요 라인과 두 개의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 선상에 뭐가 있는지 보라는 거죠. 자, 울산에서 내려오면서 봐요. 청량, 온양, 장안, 기장, 그 다음 어디에요? 해운대. 부산으로 연결되잖아요. 지금 요 라인, 아까 오른쪽 라인, 요 라인 쭉 개발됐죠. 그 여기는 뭐예요? 다 산이잖아, 산. 그 다음에 여기 울주, 여기서 쭉 내려오면 뭐예요? 바로 양산. 그죠? 이렇게 또 돈다니까 또 한 바퀴 뺑. 여기 어딥니까? 김해. 김해는 이제 경전철이 뭐 딱 끊겨 있긴 한데 연결시키면 여기랑 이제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창원까지 가겠죠. 그러니까 이 지형을 무시할 게 안 된다니까. 이 지형을 이 길로 먼저 옛날에 과거부터 개발된 길이고 이쪽 쭉 내려오면 아 이렇게 그래서 이 도시들이 지금 이쪽이 이 라인선상에 있는 이 부분들이 다 올랐잖아요. 지금 다 막 아파트 짓고 있고 뭐 짓고 있고 볼까요? 지도 네이버 지도 뭐요 여기 뭐 일례로 망향역 주변에 해갖고 요 온양 요 공단 쪽도 딱 보면 이렇게 뭐가 뺑 돌아요. 이렇게 철도가 뺑 돌아. 센터에 얘가 있어. 그럼 여기에 뭔가 짓고 있는 이유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죠?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공단들이 있고 공단 수요를 또 충족하기 위한 거잖아요. 내려오면서 이렇게 이미 또 전체 뚫혔어. 원래 이쪽 뭐 산업단지, 좌천, 일광, 기장도 뭐 지금 또 이 막 짓고 있잖아요, 봐요. 그죠? 맞죠? 이게 다 이유가 있다는 요 라인이 기존 라인이고, 요쪽 라인, 어딥니까? 여기 양산, 요 라인. 서울주부터. 요 라인 쭉 보세요, 또 이렇게. 또 보세요.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라니까요. 자. 맞죠? 그러니까, 요 축선상으로, 요 축선상, 그리고 기존 축선상 요 라인. 그 중간에 요 라인. 이 노포, 그 다음에 부전역, 그리고 양산, 그리고 창원, 이 계획들이 전부 큰 그림 안에서 이미 크게 큰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다. 이 말인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그걸 먼저 알아야 세부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요 지역 안에서도 여기 위치. 그럼 뻔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살기 좋은 위치가 당연히 땅값이 오르겠죠. 이 부동산이라는 건 밟으면 밟을수록 올라가잖아요, 땅값이. 그러니까 사람이 안 가는 데는 땅값이 안 오르고 사람이 발이 많이 밟는 데는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죠. 누가 물어요. 인구수 기준으로 뭔가를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가? 그러면 김해의 인구가 60만 명이에요, 김해. 근데 서울 강남 인구 60만 명이에요. 근데 땅 사이즈 보세요, 땅 사이즈. 김해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랑 그 강남 땅덩어리 보세요. 근데 거기 60만 명이 몰려서 사는 거랑 여기 60만 명이 사는 거랑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기 지역은 몇 명, 여기 지역은 몇 명 이렇게 비교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큰 방향성을 가지고 이 지역 안에서 이 도시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 도시 안에서도 또 여기는 기능이 뭔지 이런 것들은 저는 도시개발 계획에서 미리 알아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울산의 계획이거든요. 보세요. 아까 얘기했는데 울산의 계획 안으로 들어오니까 아까 큰 그림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또 보이죠. 울산역에서
양산. 여기 연결된 거죠. 양산선 하고 노포. 그리고 아까 중간 라인에서 중간 라인. 우리 협곡 2개 말고 여기 또 라인 또 산으로 해가지고 여기 가운데 그 라인. 여기에 부산, 울산, 광역철도 무거워 간다. 하고 동서로 어떻게든 연결해야 되잖아요. 울산은 여기 이게 왜 이렇게 막아놓고 있으니까 이렇게 개발 제한구역 해가 막아놓고 있으니까 이걸 뚫기 위해 가지고 가로로도 연결해야 된다는 게 이렇게 이 뚫고 가야 되는 요 라인. 그리고 울산은 지금 이제 막 트램 이제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도로망밖에 없다 보니까 이 차가 막히면 답이 없잖아요. 차가 막히면 답이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소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트램 계획도 나오고 뭐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이걸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연결할 건데 트램도 어떤 개발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그쪽에 뭐 역을 만들고 그 역 주변에 도심을 형성을 하고 인구를 집중시키고 인프라를 갖추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심이 이제 기존 도심이죠. 기존 도심의 동서남북 부도심을 만들고 아예 언양적으로 신도심으로 잡아버린 거죠. 왜 이쪽으로 내려가면 되니까 연결시키는 역할. 그죠?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주면 되니까 여기 이 밑에 라인은 부산하고 연결되는 기존 라인이고 이 라인을 신도심으로 키워가지고 연계 거점에 있어서의 언양이 그 역할을 하게 만들겠다. 뭐 이거잖아요. KTX 울산역 여기 역 생기는 거 보세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를 신도심으로 만들구나. 그럼 신도심으로 들어오려면 야랑 연결시켜주는 중간에 매개체되는 역할도 해야 되고 북구에서 넘어오는 이렇게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이 라인도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해갖고 이 라인도 선택할 수 있고 부산으로 들어갈 때 만약에 부산하고 연결한다 싶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 부도심의 센터는 누가 할까? 얘는 핵심이 어딜까? 얘는 어딜까? 얘는 어딜까? 이 계획들이 다 도시개발 계획 안에 있어요. 봐줘. 자, 북부 대생활권 여기 나누고, 남부 나누고, 서부 나눴어. 이렇게 대생활권역을 3개로 나눴어. 그러면 이 대생활권역 안에서도 어디가 핵심이 될 건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이미 계획 다 나와 있어요. 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그라미 크게 해놨죠. 이 영역 해가지고 노랗게 보이는 데가 주거 영역입니다. 주거 용지 노란색, 상업 용지 빨간색, 공업 용지 분홍색. 이쪽 어차피 거스를 수 없어요. 그래서 공업 단지가 있고 딱 봐도 이쪽은 공업 단지만 몰려 있고 주거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없구나. 그래서 동구보다 일로 가는 거죠. 일로 내려와야죠, 일로. 맞죠? 그러니까 동구보다는 차라리 남구 쪽이나 저 아래쪽 이쪽을 봐야 되는구나 라는 걸 보는 거죠. 도시 계획 자체를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하고 아까 부도심 역할을 하는 게 어디? 웅촌 잡아놨다. 웅촌. 하고 이제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가 북부 대생활권. 여기가 북부고 여기가 이제 서부다. 그죠? 서부. 언양 쪽. KTX 기준으로 내가 KTX 언양 여기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건지 보이잖아요. 이 주변으로. 그럼 길도 다 연결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존 도심하고 연결되고. 왜 여기가 개발 제한 구역이니까 이렇게 길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하고, 자, 얘 범서 IC 들어가면 일로 연결되잖아요. 범서, 가대 IC 쭉 타고 내려가고 여기 어디요? 송정역. 오케이. 송정역. 그럼 요 라인으로 해갖고 쭉 내려가면 트램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이거 보세요. 노란색들 얼마나 많은지. 북구에. 맞죠? 여기가 남구, 중구. 이쪽이고. 그럼 요것도 연결해야 되니까, 요 옥동 농서간 도로를 형성하겠다. 농소랑 옥동이랑, 남구 옥동이랑 연결하겠다. 왼쪽으로 가는 건 이제 연결되면 일로 들어와가지고 외곽순환도로 타고 쭉 내려가면 이제 부산 가는 거죠. 부산 연결되는 거니까. 그런 역할들이 있는 거죠. 자, 삼산동 주변 여기 태화강역 주변이고. 일로 해갖고 이제 부산 전체를 가는 거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미 이건 댕기고 있죠. 이건 다니고 있는 라인이고. 자, 여기 언양이죠. 여기 어딥니까? KTX 울산역. 울산 KTX역, 언양. 주변 보세요. 뭐 짓고 있는지. 아파트 이빠이 짓고 있죠. 반천 산업단지고요. 자, 여기 다 짓고 있잖아요. 아파트. 다 짓고 있잖아.
이유가 다 있다. 이유가 다 있다. 왜 일로 해가지고 이제 부산하고 연결됩니다. 자, 여기는 북부죠. 북부. 여기 다 이거 아파트 짓겠다고 다 닦아놓은 데 아닙니까? 이미 이만큼씩 있고. 이렇게 크게. 여기 또 지금 더 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 인프라가 구성이 안 돼 있어. 솔직히, 그죠? 아파트 먼저 땅 밀고 올라가고 있고, 학교도 뭐 몇 개 없고, 송정역 가보면 진짜 귀신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가면. 진짜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와, 진짜 애매하다 싶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저 계획대로 해갖고 연결 이렇게 되면 이 주변이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 이 지역 중심을 여기로 잡았으니까. 북구의 중심은 여기로 잡아버릴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언양이랑 연결되고, 그죠? 여기랑 가면 어디로 가냐면 강동이랑 연결됩니다. 강동은 뭘로 키우기로 했는데, 강동은 관광지로 키우기로 했어요. 관광지로 키우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주거는 떨어지죠. 그렇죠? 여기 집 사지 말고 빨리로 들어와야 돼. 빨리 들어와야 돼, 빨리. 빨리 파시고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부전역입니다. 부전역. 부전역 주변,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경남의 계획에서 부전이 한 축을 하고 있었잖아요. 부전. 여기 있죠, 부전. 자, 진주, 창원, 부전, 태화강력. 이렇게. 이제 여기 생기면 얘도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렇게 뺑 돌겠죠. 여기 언양. 아무튼 부전이랑 이 소통해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부전역 주변도 뭐가 있나? 이제 이러고 보는 거예요. 이러고. 자, 어디까지 간? 여기 보세요. 그러면 자, 부산이 평지가 적습니다. 그죠? 여기 아주 큰 부산 시민공원이 있고요. 요 주변으로 해가 요 재개발이 되는데요. 요 재개발된 지가 어떤 데냐면 여기도 뭐 재개발이고 여기도 재개발이고 여기도 재개발이고 이렇게 된대요. 자, 부산 시민공원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디귿자로 이렇게 큰 구역이 만들어지겠죠. 부전역 주변으로 해서 이게 어디? 촉진지구 1구역에 1820세대, 2-1구역에 1885세대, 715세대, 3380세대. 이거 다 합치면 몇 세대입니까? 여기 8000세대. 와, 엄청난 세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난 세대가 들어오는데, 게다가 얘들 몇 층이라고? 65층. 65층. 아, 이 65층짜리 어디 가서나 해운대에서나 가서 볼 수 있던 이 고층 아파트들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주변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진짜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경남 부울경이란 큰 그림 안에서 부전역 주변이 이런, 인프라를 갖추게 되면 이런 메리트를 가게 될 거고, 게다가 뭐 여기 이렇게 주거 환경이 정말 좋아질 거 아니에요? 주거 환경이 정말 좋은데다가 교통편이 좋아지고, 학군마저 들어오고, 그리고 또 여기 살려고 또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막 교통이 다 연결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통이 다 연결된다 그러면, 부전에서 울산까지 가는데 얼마 안 걸려. 그죠? 그리고 양산까지 가는데도 얼마 안 걸려. 김해까지 가는데도 얼마 안 걸려. 창원으로 넘어가는데도 별 부담이 없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입지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지게 되면 점점 더 내가 그런 것들, 이점들을 더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부분들로 계속 집값을 올려가면서 모여서 살게 될 거고요. 거기만큼 안 되더라도 이 지역이 갖고 있는 메리트를, 장점을 누리기 위해서 접근 가능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강남이 제일 좋지. 근데 서울 강남하고 연결된다, 이 지역. 서울 강남하고 연결된다, 이 지역. 뭐 좋은 예로 GTX 아닙니까? GTX. 서울 강남에는 내가 돈 주고 못 살아요. 그 돈도 없고 진입 자체가 안 돼. 근데 그 서울 강남이라는 인프라를 내가 누릴 수 있어. 뭐로? GTX로. 그러면 경기도에 이제 살게 되는 거죠. 맞잖아, 이제. 그렇게 보면 결국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이 개발 계획 안에서 여기가 주요가 돼 하고 전체적인 큰 그림이 이래 하고, 지금은 일례로 뭐 경남 2040 계획하고 울산의 계획만 이렇게 첨부해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또 창원도 보고 김해도 보고 그리고 양산 계획도 보고 부산 계획도 본다 그러면 여기 연결돼 가지고 서로의 도시에서 중점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교집합이 되는 지역이 분명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지역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여기가 이렇게 해서 뭐가 될 거야. 그 주변은 뭔가가 지어지고 있다니까. 지금 뭔가가 다 지어지고 있어요.
저번에 뭐 망양지구 이런 데 갔을 때 택지가 딱 낀 지가 뭐 30년이 지났는데, 이제서 이제 막 이렇게 그 깔끔하게 닦여진 택지 위에 뭘 짓겠다고 하는 이유가 이 축선상에 전철이 통과하게 되고 뭐 이런 라인에서 가져갈 수 있는 교통편의 이점을 가지게 되니까. 그리고 근데 중요한 게 그거죠. 자꾸 뺏겨, 울산이 자꾸 뺏겨요. 공단도 있고 막 이런데 기장 인근이 아니지, 양산 인근이든 저기 뭐 김해 인근이든, 근데 그쪽 교통편이 좋아지면 울산이 그 라인 선상에, 구도심상이 아니라 아까 남부 축산 부도심이 인구를 빨아들일 수 있는 역할을 하려면 이거 키워야 되거든요. 키워야 돼. 그러면 온산공단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김해 장유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일자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주거 환경이 괜찮고 충분한 교통 환경이 된다면 굳이 그쪽으로 안 살고 이렇게 오는 거죠. 지금은 울산의 그 지역들이 남쪽의 부도심을 역할하는 온산 이쪽이 개발이 미진하거든요. 미진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에 안 살고 그쪽으로 가서 사는 거야. 양산, 김해 이쪽으로 가니까. 그럼 인구가 또 뺏기잖아요. 그럼 밀고 당기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려면 그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들을 키워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관점들을 보고 지금 막 닦여지고 있고, 지난 한 2년 동안 막 가파르게 집값 올랐던 부분들을 보면 이런 도시 개발에 대한 그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쫓아다녔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2040 계획이잖아. 아직 20년이 남았어요. 그럼 20년 뒤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나간 거 보고 이렇게 우리가 뭘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앞을 보고 사고 팔고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거기 거의 이제 세팅이 돼가는 동네도 있을 거고, 이제 닦아가지고 설설설설 앉아 그 개발 계획대로 줄줄줄 올라가는 데가 있을 거고, 그런 걸 보면 지금 막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런 목에 좋은 뭔가가 있다 그러면 길게 보고 한번 투자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람이 확신과 확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확신이 드는 사람은 확인을 잘 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투자에 대해서 내가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다른 부분들을 자주 확인하진 않아요. 근데 이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우린 뭘 합니까? 다시 확인하고 리체크 하잖아요. 근데 아예 확신이 없을 때는 확인부터 하고 들어가잖아요. 확인부터. 그러면 뭐 지금 뭐 이런 거 뭐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숲부터 봐야 되는데, 쪼매난 걸 보면 이 도시는 왜 그래? 왜 이건 이거랑 비교하지? 왜 이거는 이 기준이 되고 저 기준이 되지? 그러니까 어떤 비교에 있어서의 기준도 성립이 안 되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그림을 숲을 먼저 한번 봐놓고, 그리고 지난 한 2년 동안 정말 뭐 성장을 잘 봤잖아요. 저기 이래 그랬고 지금도 빠지는 것도 볼 수 있잖아요. 급하게 올랐다가 급하게 빠지는데 왜 빠질까? 급하게 올랐을 때도 천천히 오르고 떨어질 때도 이렇게 급하게 안 떨어지는 저 지역은 또 뭘까? 뭐 이런 지역들을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그 지역만의 어떤 파워잖아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공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 계획을 뭐 지금 공부하겠다 해갖고 서울부터 해가지고 제주도까지 다 볼 게 아니라, 그래도 내 인근의 도시개발 계획은 어떤 건지, 특히나 뭐 지금 울산을 예로 들었지만 울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울산 도시개발 계획 안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각 지역별로 디테일하게 어디를 어떻게 하고 어떤 목적으로 이 지역을 키우고 어떤 뭐로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다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걸 뒤에 가가지고 후회하지 마시고, 그래서 뭔가 공부하고 따질 때는 큰 숲부터 보고 디테일하게 탑다운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런 비교들하고 이 위치 안에서의 어떤 크고 작음, 왜 같은 지역 안에서도 얘가 대장이고 얘가 2등밖에 못하는지 3등밖에 못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가다 보게 되면 비슷한 가격대의 부동산을 보더라도 이 돈이면 여기에 이 돈 쓰는 것보다 저 지역에 이게 낫겠다,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임장 다니고 하다 보면. 그래서 일례로 진주는 이 돈이면 진주에 살 바에야 이 돈이면 나는 창원으로 사겠다라는 이렇게 판단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큰 그림을 먼저 보기 전에 큰 그림을 먼저 보시고, 그래서 도시개발 계획이라는 게 이미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냥 검색하면 PDF로 볼 수도 있고요. 유튜브에서 아주 이 간략간략하게 큰 도시들을 이렇게 설명해주는 유튜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 이런 거를 먼저 보고 이렇게 부동산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는구나를 좀 이해하셔라는 의미에서 오늘은
네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숲부터 봐라. 라는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